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열을 머금고 있던 아스팔트 위로 어느덧 서늘한 북서풍이 내려앉아 도시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거리는 익명성이라는 외투를 두껍게 껴입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이 거대한 도시는 수천만 개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얼음 정원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지만 결코 닿지 않는다.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가상세계에 침잠한 채 눈앞에 살아있는 존재보다는 유리 액정 너머의 유령들과 대화하며 고독을 견뎌낸다. 민주는 한남동의 좁은 골목 끝 오래된 벽돌 건물 3층에 위치한 자신의 설계사무소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에스프레소가 들려 있었고, 잔에서 미처 다 가시지 않은 쓴 향이 코끝을 맴돌았다. 30 중반의 건축가인 그에게 도시란 아름다운 조형물의 집합이 아니라 고립된 영혼들을 가두어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는 도면 위에 선을 그으며 사람들의 동선을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길은 오랫동안 폐쇄된 상태였다. 그의 시선은 창밖 가로등 밑에서 짧은 입김을 내뱉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연인에게 머물렀다. 남자는 여자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에 넣었고, 여자는 수줍게 웃으며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주는 그 풍경을 보며 묘한 위질감을 느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도 멀고 생경한 외국어 같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격렬한 다툼 끝에 남겨진 고요한 집안의 공기, 깨진 유리 파편 위로 비치던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린 아버지의 뒷모습. 그 기억들은 민준의 내면에 단단한 성벽을 쌓게 만들었다. 타인과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것이다. 같은 시간, 서유는 종로의 한 오래된 꽃집 안에서 시든 꽃잎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꽃집 안은 짙은 흙내음과 알싸한 백합향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건조했다. 그녀는 유물을 복원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며 낮에는 꽃을 만지고 밤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 부서진 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복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서유는 창가에 놓인 작은 수국 화분을 바라보았다. 수국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을 바꾼다. 사람의 감정도 그와 같아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붉게 타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푸르게 얼어붙기도 한다. 그녀에게 사랑은 늘 푸른색이었다. 차갑고 우울하며 끝내 시들어버리는 것. 지난 연애의 끝에서 그녀가 배운 것은 진심을 다할수록 상대방은 그 진심을 권리로 여긴다는 잔인한 진리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을 쳐두었다.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아주 사소한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늦은 퇴근길, 갑작스럽게 쏟아진 가을비는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렸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민주는 비를 피해 버스 정류장의 좁은 지붕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빗줄기가 아스팔트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때 옅은 꽃향기가 빗물 냄새 사이로 스며들었다. 서윤이었다. 그녀 역시 갑작스러운 비에 발이 묶인 채 커다란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정류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고 그녀가 안고 있던 하얀 안개꽃 위로 투명한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옆얼굴은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섬세한 유리 공예품 같았다. 서유는 시선을 느껴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평소라면 느꼈을 경계심 대신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이 일렁이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이 도시에서 마치 단둘이 섬에 갇힌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정적이었다.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네요.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등에 맺힌 빗방울이 가늘게 떨렸다. 꽃이 젖고 있어요.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품에 안긴 꽃다발에 머물렀다. 서윤은 그제야 꽃들이 비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꽃다발을 더욱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괜찮아요. 꽃은 원래 물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맞으면 상처가 나겠죠. 그녀의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닦으세요.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아주 살짝 스쳤다. 0.1초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찰나, 두 사람 사이로 미세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서로의 상처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 버스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문에 맺힌 빗방울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민주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서윤은 몇 칸 앞자리에 앉아 창문에 비친 그의 실루엣을 훔쳐보았다. 왜 우리는 처음 본 타인에게서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 왜 사랑의 시작은 설렘이 아니라 통증으로 다가오는 걸까? 빗소리에 묻힌 버스의 엔진 소리가 두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두 개의 고독이 만나 하나의 소란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서막이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달콤한 오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느낀 그 강렬한 끌림이 훗날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할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주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전해지는 도시의 진동이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서윤은 품 안의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비에 젖은 안개꽃의 향기는 지독하게도 서글펐다. 서울의 가을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두 사람을 태운 버스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궤도 위를 달리는 것처럼 계절은 두 번의 허물을 벗고 잔인하리만큼 시린 겨울의 한복판으로 접어들었다. 민준과 서윤의 만남은 그날의 빗줄기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필연적으로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서윤의 꽃집에는 민준이 설계한 작은 나무 선반이 놓였고 민준의 삭막했던 설계사무소 책상 위에는 서윤이 매주 가져다주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초기 연애의 달콤함은 마치 갓 구워낸 빵의 온기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상대의 눈빛 하나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등불을 들고 걸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어느 추운 토요일 오후, 민준의 사무소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형 프로젝트의 마감을 앞둔 민준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예민함은 바닥에 떨어진 연필 한 자루에도 날카롭게 반응할 만큼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서윤이 따뜻한 유자차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코끝은 추위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에 두른 회색 머플러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송이가 몇 개 얹혀 있었다. 민준씨, 잠깐만 쉬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면의 선들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마우스만 클릭하며 짧게 대답했다. 거기 둬요. 이 작업만 끝나고 먹을게. 서윤은 민준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민준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피하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아, 지금 좀 예민해. 건드리지 마. 그 짧은 한마디가 서윤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냈다. 그것은 단순히
무심함 때문이 아니었다. 서윤에게 타인의 거부는 곧 버려짐의 전조 증상과도 같았다. 과거의 연인이 자신의 헌신을 귀찮음으로 치부하며 떠났을 때의 공포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차갑게 흘렀다. 그녀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방해됐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금 마감이라니까. 민준이 의자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충혈된 눈에는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방어 기제가 서려 있었다. 민준에게 서윤의 배려는 고마운 동시에 불안의 요소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이토록 깊숙이 들어와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느껴졌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과 그로 인한 아버지의 방황을 지켜보며 민준은 친밀함을 곧 구속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민준 씨는 항상 그래요. 힘들 때면 벽을 세우고 나를 밖으로 밀어내죠.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게 맞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넘겼을 사소한 말투 하나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거대한 서운함으로 불어났다. 서윤 씨, 제발. 이건 그냥 일이야. 왜 사소한 걸로 일을 크게 만들어? 사소한 것. 그 단어는 화약고에 던져진 불꽃과 같았다. 사소한 거요? 나한테는 민준 씨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전부예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사소하다고 말하네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인가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좁은 사무실 안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 모형들이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조롱하는 듯 서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였다. 나도 숨 좀 쉬자.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해? 당신의 그 불안함, 그 결핍을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힘들어, 서윤아. 서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하게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불안함과 결핍이라는 단어는 서윤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영혼의 흉터였다. 그는 그 흉터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팠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내가 고쳐야 할 깨진 도자기 조각 같다고. 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민준은 뒤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유자차를 바라보았다. 노란 유자 조각들이 물 위에서 위태롭게 떠다니고 있었다.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내뱉는 것일까? 왜 타인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내 곁의 사람에게는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날 밤 서울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 밑에는 얼어터진 땅의 아우성이 가득했다. 민주는 밤새 술을 마시며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이 싸웠던 이유는 도시락 때문도 마감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의 심연에 숨겨진 공포 때문이었다. 민주는 서윤에게 잠식당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웠고, 서윤은 민준의 세계에서 자신이 지워질까 두려웠다. 사랑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못난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 거울을 깨버리기 위해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설계 도면을 찢어버렸다. 아무리 완벽한 집을 설계해도 정작 그 안에서 함께 숨쉬어야 할 사람과의 온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죽은 공간에 불과했다. 그는 눈 덮인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맸다. 서윤의 꽃집 앞, 불 꺼진 유리창 너머로 시들어가는 꽃들이 보였다. 꽃들은 추위가 아니라 주인 잃은 고독에 말라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비밀은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쫓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가 떠나던 날 밤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을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느끼고 있었고, 서윤은 부서진 도자기를 붙이며 흘렸던 눈물보다 더 짠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해 싸우는 것이라는 서글픈 진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갈구했기에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을
가장 먼저 찾아내어 찌르고 말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정밀 타격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은 지루하리만큼 길었다. 쌓였던 눈이 녹아 더러운 얼음 덩어리가 되고 그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올 때면 도시는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민준과 서유는 각자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지워내려 애썼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우려 할수록 기억의 농도는 더욱 짙어졌다. 민준은 설계 도면을 그리다 멈칫했고 서유는 꽃을 다듬다 손가락을 베었다. 사랑은 떠나도 그들이 남긴 습관은 몸속 깊은 곳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민준은 한 달 만에 서윤의 꽃집을 찾았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구석에서 시들어버린 들꽃의 잔해를 정리하다가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멀리서 바라본 꽃집의 유리창은 뿌연 김이 서려 있었다. 그 안에서 서윤은 작은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부서진 도자기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아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그는 문을 열려다 멈췄다. 자신이 건네는 한마디가 혹은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녀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그 평온을 깨트릴까 두려웠다. 그때 서윤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다. 도망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찰나의 침묵. 민주는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다. 딸랑거리는 작은 종소리가 정적을 깼다. 어쩐 일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반가움보다 먼저 깊은 슬픔이 고였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가 작업하던 탁자로 다가갔다. 탁자 위에는 금이 간 백자 다랑아리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금이 간 틈새에 금박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긴치기, 긴치기. 부서진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금으로 채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이걸 고치고 있었군요. 민준이 낮게 읊조렸다. 서윤은 붓을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에는 금빛 가루가 묻어 있었다. 부서진 건 다시 붙여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 상처를 인정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내면 어떨까 하고. 그러면 이 그릇은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무늬를 갖게 되니까요. 서윤의 말은 민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다. 그동안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칼날을 세웠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그릇이 되기를 강요했다. 금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작은 흠집조차 수치로 여겼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흠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흠을 금빛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었다. 내가 미안했어. 민준이 어렵게 입을 뗐다. 미안해 라는 짧은 단어 안에는 그동안의 오만함, 방어 기제, 그리고 그녀를 아프게 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우리가 싸운 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내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당신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봐서 그게 두려워서 당신을 밀어냈던 거야. 내 결핍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화를 냈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도 나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져 금박 위로 번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조금은 거칠어져 있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내 빈자리를 당신이 다 채워주길 바랐어요. 내 불안을 당신에게 떠넘기면서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느냐고 울기만 했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나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창밖에는 어느덧 봄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그 가을 비와는 다른 생명을 품은 따뜻한 비였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아내리는 냄새가 꽃향기와 섞여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서윤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이제는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네, 싸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으니까요. 대신 상처낸 자리는 우리가 같이 금으로 채워나가요. 그들은 깨달았다. 사랑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라는 것을. 사소한 말다툼은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는 신호였고, 그 갈등을 통해 비로소 타인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부딪히고 깨지며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꽃집 정리를 마치고 함께 밖으로 나왔다. 민주는 우산을 펴서 서윤 쪽으로 깊숙이 기울였다. 그의 한쪽 어깨가 금세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서윤은 민준의 팔짱을 꽉 끼며 그의 체온을 느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길가에는 어느새 작은 새순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낸 그것들은 작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버스에 올라탄 두 사람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차가웠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그날의 손수건을 꺼내 서윤의 젖은 손등을 닦아주었다. 서윤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민준씨, 저기 봐요. 서윤이 가리킨 곳에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랑아리 같네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금이 가고 부서져도 그 상처조차 자신의 역사가 되는 다랑아리처럼 그들의 사랑도 그렇게 깊어갈 것이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버스의 전조등이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어둠을 가르는 빛의 선이자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도면이었다. 수많은 연인이 지금도 사소한 이유로 다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다툼의 끝에 서글픈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시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기를. 사랑의 완성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끌어안은 채 함께 나이 들어가는 뒷모습에 있다는 것을. 민준과 서윤은 내리는 봄비 속에서 깊이 새기고 있었다. 마지막 버스가 도심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거리에는 오직 비 냄새와 두 사람이 남긴 온기만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